최근 해외여행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빈다고 합니다. 3년간의 코로나가 끝이 나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갈망하던 해외로 여행 가는 것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떠나는 여행지 또한 천차만별이죠. 누구는 일본 여행을 가기도 하고 누구는 미국을 또 누구는 유럽 여행을 가곤 합니다. 각각의 여행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일단 그 나라의 안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다음 여행지 확정을 짓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수많은 한국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으로의 여행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럽은 어떤가요? 멋지고 웅장한 건축물과 깨끗한 길거리, 그리고 한국보다 100년은 먼저 선진국이 됐음에 그에 걸맞는 사람들의 시민의식 등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100년 전에 세워진 멋지고 웅장한 건물들이 길거리 곳곳에 있어서 멋진 것도 사실이지만 유럽의 길거리는 말 그대로 쓰레기 천지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무데나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길거리는 온통 지린내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구글에 프랑스 파리 냄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프랑스 파리 가면 똥냄새 나는 이유, 파리 지하철에서 냄새 나는 이유, 은근히 더러운 도시 프랑스 파리 등 악취와 관련된 게시글 및 뉴스로 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길거리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과 종종 꽃향기가 나는 걸 보고 놀랐다며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노상방뇨하는 사람을 거의 보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충격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의 경우 이런 지린내는 그냥 좀 참으면서 여행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정도이지만 지린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소매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지금처럼 갑자기 해외여행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3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한국인들의 안일함에 경각심을 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에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매치기를 마주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 길거리, 호텔, 식당 등 어딜 가더라도 소매치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설마 여기서는 아니겠지? 소매치기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한 곳에서조차 범행이 일어나기도 한다는데요.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외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짐은 내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 아래 짐칸에 보관한다든지 또는 좌석 윗칸에 있는 짐칸에 보관합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헷갈려서 잘못 가져가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 내 가방을 정확히 지목해 소매치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전국팔도 어디서든 소매치기 사각지대라는 것이죠. 물론 CCTV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한국인들 중 그 누구도 버스 짐칸에 있는 가방을 훔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곳 버스 짐칸에 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 사고가 정말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이 소매치기 범죄 일당들은 버스가 출발하기만을 기다렸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는 버스 회사 직원이나 가방 주인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때문에 유럽에서는 달리는 버스의 짐칸 문을 열어 젖히고는 안에 있는 가방하며 캐리어하며 싹 다 훔쳐 가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 말미에 형광색 바지를 입고 있는 유럽인은 버스가 가방을 훔쳐가지 못하게 몸쪽으로 다가오자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지만 다시 달려가 가방을 훔치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을 보신 분들이 수리남을 비롯해 칠레, 브라질 등 다양한 남미 국가로의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이때에도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남미 국가의 경우 북미 국가인 미국, 캐나다보다 비교적 치안이 열악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하며 출국 및 입국 심사도 매우 까다롭죠. 그리고 이곳 남미 국가들에서는 소매치기가 유럽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수법도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칠레의 경우에는 특히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소매치기범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칠레의 전형적인 소매치기 수법은 먼저 새똥인데요. 여행자의 옷에 새똥을 묻혀놓고 친절하게 다가와 닦아주는 척하며
당황한 여행자의 소지품을 슬쩍해 달아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에서는 소매치기 수법이 아주 대담하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손에 핸드폰, 지갑을 들고 다니면 눈치 보지 않고 훔쳐 달아난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역시 비슷합니다. 과거 한국 공무원이 콜롬비아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공항에서 탑승 수속 중에 잠시 내려놓은 가방을 은근슬쩍 훔쳐 가버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남미에서 또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 수준인데요. 때문에 한국에 여행 온 유럽인 중 한 명은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가방을 놓고 있어도 걱정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처음엔 혹시나 싶어 걱정이 됐고 한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 혼자 테스트도 해봤지만 한국의 치안은 믿어도 된다. 누군가 나처럼 한국의 치안 이야기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냥 이곳은 믿으면 되라는 글을 커뮤니티에 남겼고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렇게 달려가는 버스를 붙잡아 소매치기 범죄를 당하는 유럽인들이 봤을 때 한국의 치안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치안은 진짜 대박이야. 호텔 방 안에서 남몰해도 상관이 없어. 호텔 직원은 나를 안심시켜 주었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난 스스로 한국이 안전하다고 믿고 생활하게 됐어. 세상에 이런 나라는 둘도 없을 거야. 프랑스는 진짜 대박이라니까. 악취는 물론이고 소매치기 범죄가 말도 마. 호텔 방에 있는 금고에 귀중품을 넣어뒀는데 그게 사라졌어.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물으니 청소부가 문을 따고 훔쳐갔다고 하더라. 그리고 호텔 측에서는 죄송하다고 말할 뿐 배상은 전혀 해주지 않았어. 워낙 빈번하니까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한국인들은 유럽이 선진국이고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친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딱 그 정도만큼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기로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지방 소도시를 가보면 소매치기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했어. 가방이 작고 볼품없으면 훔치질 않아. 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이야. 유럽 여행을 오는 한국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유럽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오는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그건 이곳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비하면 발톱의 때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유럽 영화에 허구가 많다지만 범죄만큼은 적어도 대부분 사실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내게 달려오면 내게 소매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50%는 도를 아십니까? 50%는 환경운동가들일 것입니다. 스티커 하나만 붙여달라고 다가오곤 합니다. 아주 재밌어. 하지만 한국은 그마저도 안전하다고 들었어. 일본의 도를 아십니까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들었거든. 승려복을 입고 다가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난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래. 한국인들 유럽 여행을 오면 웬만하면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세요. 크로스백은 웬만하면 삼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언제나 범죄에 노출이 되니까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